이 빨간 원 부근이 되어야만 하락 N 파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때는 너무 느리다 이거예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 28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준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그 기준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혼조세의 끝 그리고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제가 제목을 혼조세는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혼조세의 구간에서는 요렇게 그림처럼 위아래로 지금 제가 렉탱글 패턴을 그려놨죠. 이렇게 어떤 패턴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혼조세에서는 그림에는 렉탱글 이제 직사각형 패턴을 그려놨지만 이 박스권이라는 거는 이 박스권이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 어떠한 그 형태에 뭐 갇혀 있다. 라는 어떤 광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뭐 이렇게 트라이앵글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승 채널이라든지 하락 채널 등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여튼 그거는 모두 다 삼각수렴이라든지 뭐 렉탱글이라든지 그런 채널 같은 것도 결국에는 어떤 그 박스권 갇혀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갇혀있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조세는 결국 박스권이다.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이든지 그것에 갇히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차트는 이제 전형적인 혼조세의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형적인 혼조세의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길래 들고 온 거예요. 이 혼조세라는 게 시세가 어떤 기준선이 있으면 그걸 반복적으로 기준선을 이렇게 넘나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게 혼조세예요. 즉 추세가 없는 구간, 이 비추세, 비추세의 구간을 말하는 게 바로 이 혼조세입니다. 추세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일목에서 이 추세라고 하는 거는 이 기준선의 어떤 상방으로, 그러면 기준선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겠죠? 상방으로. 아니면은 기준선의 하방으로, 요게 이제 제가 검은색으로 시세를, 이게 시세입니다. 시세가 이렇게 가면, 기준선이 뭐, 요렇게 가겠죠? 그럼 요거는 하락 추세죠. 애초에 일목에서는 요런 부분을 추세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선의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이건 하락 추세. 기준선이 이렇게 있는데 시세가 요 위로 이렇게 막 밟고 올라가고 있으면 상승 추세겠죠. 즉, 일목에서 추세라고 하는 것은 기준선의 이 상방이든, 기준선의 하방이든, 그 기준선을 눌림이나, 아니면 기준선을 이렇게 저항의 구간으로 사용을 해서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형태, 요거를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준선 자체를 기준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선 자체를 이렇게 눌림이나 아니면은 저항의 포인트로 사용하지 못하고 기준선을 계속 돌파하고 이탈 요거를 반복을 한다면, 자, 그것은 이제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그 정중앙인 균형점에서 치열하게 접전을 반복하는 형태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서 기준선이 이렇게 있는데 매수의 힘이 계속 강해요. 매수의 힘이 강하면 시세가 기준선 위로 계속 놀겠죠? 이제 아래에서 위로 쳐올리는 힘이 강하니까. 그럼 당연히 시세는 계속 올라갈 거고 기준선은 당연히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요건 매수의 힘이 강력할 때. 근데 매도의 힘이 강력하다면,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이 강력하다면, 그러면 시세는 계속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락 N 파동을 만들면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준선도 당연히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죠? 이렇게 가겠죠.
매도의 힘이 강하다면. 그러니까 매수의 힘이 강하거나 매도의 힘이 강하면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가 나타날 건데, 이 혼조세라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즉 기준선을 돌파 이탈, 돌파 이탈, 돌파 이탈, 요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러면 한쪽의 힘이 나머지의 힘을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형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방이든 하방이든 한쪽으로 추세가 성립되지 않는, 말 그대로 이 비추세 의 구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추세 구간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게 삼각 수렴이든 렉탱글이든 상승 채널이든 하락 채널이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 이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일목에서는 이 혼조세의 부분을 물론 모든 혼조세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몇몇 혼조세들은 일종의 P파동, 아니면 뭐 Y파동,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파동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쉽게 설명을 쉽게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 아니면 이렇게 삼각수렴, 아니면은 어떤 직사각형 패턴, 요런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목에서는 이런 걸 P파동이나 Y파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하락한 이후에 요렇게 되는 거는 Y파동, 그죠? 여기서는 이제 P파동, 합치면 다이아몬드 형태의 패턴, 뭐 요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일단 그림을 보시면 이 기준선은 여기 이제 이 핑크색 선이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시세가 위아래로 이렇게 넘나드는 전형적인 혼조세의 모습, 그게 여기 이제 그림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시세는 이렇게 혼조세이긴 한데, 시세는 제가 이렇게 핑크색 선으로 채널을 이렇게 그어보니 어떻습니까? 채널의 하단부에서는 반등이 계속 나오고, 그죠? 채널의 상단에서는 저항이 계속 나오죠. 즉 요거는 어떤 상승 채널의 어떤 형태로 지금 시세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조세는 기준선을 계속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혼조세가 맞습니다. 혼조세가 맞는데 결국에는 뭐다? 이 상승 채널이라는 어떤 박스권 안에 갇혀서 시세가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래 이게 혼조세라는 걸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폭발 이후에 자, 응축 구간일 거란 말이, 이 혼조세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폭발한 다음에 자, 이렇게 이건 하락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락 폭발한 이후에 이렇게 응축 구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혼조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아래 차트랑 똑같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혼조세가 언제 끝나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건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내려갈 건가, 그게 궁금하다 이거니. 근데 이렇게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 혼조세가 끝나는 이 포인트는 어디인가? 내가 이거 일목균형표를 보고, 여기는 혼조세의 진행 중이구나, 혼조세가 진행 중인 곳이구나, 아직 끝나는 구간이 아니구나. 근데 어느 순간이 되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지금은 혼조세가 끝나는 구간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 이게 제일 궁금하다 이거죠, 우리는. 근데 그 포인트를 알고 싶은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림이 조금 허접하지만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제가 이 검은색 선, 요 검은색 선을 그려놓은 게 기준선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빨간 선이 시세예요. 시세. 요 빨간 선이 시세입니다. 자, 혼조세에서는 이렇게 기준선을 시세가 이렇게 넘나들게 됩니다. 이렇게 넘나들게 되는데, 그러다가 직전에 기준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이어서 원래는 한번 잘 보세요. 돌파했다가 이탈, 돌파, 이탈, 돌파, 이탈, 돌파, 이탈,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돌파했는데 이탈하지 않고 기준선에서 기준선에서 어떤 지지를 받고 돌아나가는 이런 모습, 즉 기준선에서의 반등이 나오는 이 포인트, 요 포인트가
혼조세가 끝나는 포인트일 가능성이 쬐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나온다고 이제 여기는 혼조세의 끝이다. 근데 이렇게 반등을 했으니 이거는 상승으로 가는 시작 포인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가능성이 아주 쬐끔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아닌 경우도 많아요. 자, 앞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이 직전의 시세가 기준선을 이탈을 했는데 이렇게 이탈을 했는데 빨간 동그라미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돌파 이탈했는데 여기서 넘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꺾여서 내려와요. 그리고 기준선이 빠진 거지 시세는 상승을 하지 못했죠. 그죠? 시세는 계속 옆걸음을 하고 있는데 기준선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기준선을 돌파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 계산값이 달라지면서 시세는 옆으로 흐르지만 앞에 요게 계산식에서 빠지면서 기준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선을 돌파했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럼 결국에는 이탈한 이후에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옆으로 횡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요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 요런 포인트가 바로 혼조세의 끝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들이 그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앞에 이 파란색 포인트들, 요런 포인트들이 그런 거예요. 자, 잘 보시면, 그래, 배운 대로 예를 들어서 기준선이 있으면 이렇게 돌파 이탈 하다가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꺾이면, 자, 여기가 혼조세의 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배웠는데, 그러면은 요 앞에서는 이런 모습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앞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가능성이 조금 생긴다는 얘기예요. 100%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 파란색 포인트를 보면, 자, 여기서도 자, 돌파했다가 이탈을 했어요. 돌파했다가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는데 여기서 뭡니까? 재돌파를 못하고 다시 꺾여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 저점도 지금 이 포인트에서 깨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원래는 혼조세라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계속 돌파 이탈을 해야 되는데, 이탈되고 나서 돌파를 못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혼조세의 끝이고 아래로 팍 꺼질 거야 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혼조세의 끝이구나 라고 해석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항을 받아서 못 넘겼지만 좀 있다가 다시 돌파를 했죠. 혼조세를 계속 지속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혼조세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런 모습들, 원래 혼조세는 기준선을 계속 넘나들어야 되는데 요런 모습들, 기준선을 넘나들어야 되는데 요런 모습들이 나온다. 그럼 이런 모습들이 혼조세의 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혼조세의 끝일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혼조세의 끝이라고 판단하느냐? 저도 나름대로 이제 지금부터는 혼조세의 끝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M 파동을 본다. 일단 저는 혼조세를 하나의 파동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일목에서는 이제 혼조세의 일종인 이 P파동과 Y파동은 파동으로 카운팅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파동론 할 때 배우기로 하고, 여튼 그림을 봅시다. 자, 이렇게 하락하는 M파동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락하는 M파동은 아니죠. 정확하게는 하락을 했다가 요렇게 두 번째, 요런 모습이 나오는 파동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강하게 내려오는 이 부분, 자, 다시 강하게 내려오는 이 파동은 당연히 하락 추세로서 하나의 I 파동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자, 이 파동, 요 파동, 이거는 이제 하락을 끝내고, 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자, 기존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자, 이 모습은 이 파동은 하락을 끝내고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어떤 상승 M 파동에, 자, 요렇게 상승 M 파동에
선행 I 파동이 될 가능성, 그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게 하락을 했는데 단순히 조정 파동이고 결국에는 하락을 계속 이어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파동은 상승으로 가는 상승 파동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락으로 가는 그냥 단순한 두 번째 조정 파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포인트가 바로 이 빨간색 동그라미 부근입니다. 왜? 전고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 M 파동이 되는 거고, 전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하락 M 파동이 되는 거죠. 네. 반등한 파동이 하락을 한 이후에 전저를 이탈을 한 경우에는 하락 M 파동이 되는 거고, 그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를 고점을 찍었다가 조정을 받고 나서 그 고점을 돌파를 하면 상승 M 파동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이 두 번째의 이 파동을 상승 파동으로 볼 것인가, 조정 파동으로 볼 것인가. 요거는 우리가 관찰을 계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 관찰을 계속 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뭐다?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을 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빠지는 그 중간이라면 내가 여기서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자,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승으로 가는 초입이라면 이건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상승으로 가는 초입인지 하락 M 파동으로 가는 중간 조정 파동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오른다 사, 아니면 여기서 더 빠질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 요렇게는 할 수 없지만 이거를 관찰을 계속을 해 보다 보니 이 반등하는 요 모습이 혼조세의 모습을 한 박스권일 때가 많더라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자, 보시다시피 하락 추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은 기준선이라고 보면 되고, 이 빨간색은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시세가 하락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가 있었고, 이렇게 반등이 되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시세가 반등을 했죠. 이게 반등이 이제 나오는, 자, 요 과정에서 혼조세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관찰을 계속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이 상승 M 파동의 초입인지 아니면 하락 M 파동의 단순 조정 과정인지, 이거는 언제 결정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고점, 이게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올라간다면 그럼 요거는 상승 M 파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저점이 이탈을 한다면 하락 M 파동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게 결정나는 곳은 요 포인트나 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M 파동의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자, 요런 움직임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요렇게 전고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전저를 이탈하는, 자, 이 자리를 이탈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땐 만약에 하락 M 파동이라면 너무 늦게 알아차리게 되더라. 자, 보시면 분명히 나는 요게 이제 이게 혼조세니까 언젠가는 끝날 건데, 그 끝나는 포인트가 내가 이 포인트로 잡아버리면, 왜냐면 이 포인트가 나와야 이게 하락 M 파동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저를 이탈하지 않고 요렇게 간다면 뭡니까? 큰 혼조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하락 M 파동이 끝이다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알아차려 버리면 너무 늦다. 그리고 이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초입이라면 현재 지금 이제 채널이 요렇게 끄어지고 있는데, 그죠? 이게 전 고점을 돌파하는, 자, 이 라인,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분명히 전 고점을 돌파했어요. 근데 돌파를 했는데 아직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요게 다시 결국엔 또 이렇게 채널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흘러서 채널 하나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승 파동으로 가는 확실한 포인트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 M, 이게 만약 결과론적으로 하락 M 파동이라면 너무 늦게 알아차리게 되고, 이게 상승 파동으로 가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포인트에 이 혼조세가 끝난다라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아직 채널을 상방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 신호일 가능성이 있고, 그 거짓 신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힘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기준선을 이렇게 넘나들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기준선에서 지금 요런 포인트죠. 요런 포인트. 기준선에서 뭐다 저항이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그 박스권 그게 삼각 수렴이든 아니면은 요런 채널 모양이든 그 박스권을 이탈하는 이런 모습, 특히 박스권을 이탈하고 나서 풀백을 했는데 그 채널 하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저항을 받는 이런 모습들. 즉 첫 번째, 기준선을 넘나들던 기준선을 어느 포인트에 넘나들지 못하는 이런 포인트, 즉 뭐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계속 돌파 이탈을 해야 혼조세인데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뭐다, 그 다음에 이 혼조세는 대부분 이 박스권을 만들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삼각 수렴이든 어떤 채널이든지 간에 그 채널을 벗어나는 포인트, 이게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온다면 거기가 바로 혼조세의 끝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혼조세의 끝은 실질적으로 일목의 원전을 공부를 하면 혼조세의 끝은 기준선을 이렇게 넘어서지 못하거나 기준선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저항받는, 그 다음에 정오로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혼조세의 끝이 아닌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제가 계속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뭐다, 혼조세라는 거는 결국에는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목 원전에서 말하는 기준선을 넘나들다가 넘나들지 못하는 이런 포인트 하나, 그거하고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거 하나,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어야 가능성이 높은 혼조세의 끝, 그리고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더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 봅시다. 이게 아까 그 차트예요. 아까 여러분이 앞에 보셨던 이게, 자 보시면, 자 요 차트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혼조세 있죠. 그 이제 쭉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뒤에 부분을 제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그 차트입니다.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혼조세의 부분이 있었죠. 자, 하락이, 자, 박스권을 벗어날 때, 자,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등하는 이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기준선을 넘나들면서 지금 뭐다, 혼조세가 기준선 넘나들면서 이렇게 채널, 상승 채널로, 자, 요렇게 박스권을 상승 채널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서, 자, 박스권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지지 저항. 그래서 박스권이 나오면서 혼조세의 죄송합니다, 혼조세의 양상을 보입니다. 실제로 이 하락 M파동, 자, 이게 이제 하락 M파동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이 하락 M파동이 결정나는 순간은 이 포인트입니다. 빨간색 원. 그죠? 근데, 그 전에 1차적으로 이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포인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하락 M파동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 전저가 여기 있으니까. 전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혼조세죠. 근데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이탈을 해서, 자, 이 부근, 이 빨간 원 부근이 되어야만 하락 M파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때는 너무 느리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자,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저항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의 이 라인을 지금 계속 돌파하지 못하죠. 이 저항받았던 그 부분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요러한 포인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1차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온 다음에 이후에 뭡니까? 박스권마저도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지만 박스권마저도 이탈하는 이 모습이 나오죠. 저는 이러한 포인트가 혼조세의 끝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세가 기준선을 넘나들다가 재돌파나 재이탈을 하지 못하는 요런 포인트와 이 박스권을 탈피하는 포인트의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차트에서는 먼저 기준선을 재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포인트 1번 포인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박스권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저는 또 혼조세의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조세의 끝이라고 확실하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혼조세가 끝나는 포인트를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하고 여기죠. 둘 다 이번에는 트라이앵글 패턴이에요. 이 삼각형 패턴으로 형성된 일종의 박스권이죠. 일종의 박스권을 지금 기준선을 넘나들면서 혼조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보시면 이 박스권을 먼저 이탈을 한 이후에, 자, 요까지는 이게 이렇게 지금 제가 삼각수렴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 이탈이 됐다 하더라도 아주 혼조세의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다음에 재돌파를 하면 이렇게 계속 하겠죠. 그래서 이탈을 한 이후에 박스권을 먼저 이탈을 했죠. 그러니까 자, 박스권을 먼저 이탈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내려오는 요런 모습이 이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약간 신기하게도 뭐 이 삼각수렴의 하단 부근을 이탈을 했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거죠. 기준선과 그 자리가 같이 만났죠. 이런 포인트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다면 요거는 이거는 밑으로 내다 꽂을 가능성이 있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여튼간에 그래서 순서가 아까는 기준선을 재돌파나 재이탈하지 못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박스권 이탈하는 경우 하나, 이렇게 플러스가 돼야 혼조세가 끝나는 거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순서는 서로 뒤바뀔 수 있다. 즉 이렇게 이탈을 먼저 한 이후에 기준선 관련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선을 이렇게 계속 넘나들다가 여기서 박스권을 이 삼각수렴을 먼저 이탈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죠. 요거는 매우 위험한 하락 신호다. 즉 뭐다? 여기서의 혼조세가 끝났다. 이 혼조세가 끝났다고 확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포인트인 겁니다. 즉 순서는 상관없다. 순서는 상관이 없다. 이 두 가지의 모습. 박스권에 이탈하고 그 다음에 기준선을 재돌파나 재이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집중을 하자가 되는 겁니다. 일목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혼조세에 돌입되는 순간, 자, 요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기준선을 넘나드는 요런 경우에는 매매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어떤 그 사케도법의 이제 그 어떤 3법과 맥이 다 있어요. 그 매매를 휴식, 그런 부분입니다. 기준선을 시세가 계속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면 이건 뭡니까?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되고,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시세가 타고 올라간다면 이건 올라가죠. 그건 뭐냐?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준선을 넘나드는 모습은 이거는 위로도 아니고 밑으로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다 쉬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때리느냐? 요런 데 때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하락할 때는 안 때리겠죠. 예를 들어 이게 뭐 코스피라면 제가 고버스를 넣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이거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할 때는 제가 뭐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때리겠죠. 근데 반대로 삼각수렴을 돌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근데 그런 포인트가 이제 기준선의 혼조세와 같이 제가 결부해서 봤는데 그 포인트가 혼조세의 끝이다라고 제가 판단하면 그때 넣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즉 뭐다? 이 박스권을 탈피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기준선을 다시 재돌파나 아니면 재이탈을 하지 않는 모습이 나올 때,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나올 때 저는 그 결대로 친다. 요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육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오늘 조금 마음에 안 드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요. 안녕.